이혼 협의할 때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되는 것, 어떤 내용이 있는지 궁금하시죠? 안녕하세요. 마음을 읽는 변호사 안교기입니다. 협의혼 상담을 하다 보면요, 결과를 망치는 건 큰 싸움이 아니고 무심코 먼저 던진 말 한마디인 경우가 많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오히려 잘 풀리지 않을까요? 좋게 끝내고 싶다는 걸 먼저 보여주는 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하지만 협의 과정에서는요, 이 진심과 전략이 같은 방향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오늘은 협의원 시에 실제로 가장 많이 나오는 절대 먼저 말하면 안 되는 말들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사례와 그리고 결과 중심으로 한번 구체적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난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이 말이 잘한 걸까요? 위험한 것일까요? 50대 후반 남성분의 사례입니다. 이 남편은 이혼을 결심하고 처음 협상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돈보다 그냥 빨리 끝내고 싶어. 이 말이 나오자마자 아내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협상의 속도는 점점 느려지고요. 제한 조건은 점점 불리하게 늘어납니다. 재산분할에 있어서도 그럼 이 정도면 되겠네 라고 하면서 오히려 한 걸음 뒤로 물러선 그런 태도를 보이는 거죠. 이 말의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그 분석을 보면은요, 이 말은 상대에게 시간은 네가 지고 있다, 상대방에게 공을 넘겨준 이런 신호를 주는 겁니다. 협상에서 급한 쪽은 거의 항상 불리해지는 게 일반적이죠. 빨리 끝내고 싶다는 말은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요? 충분히 검토하면서 합리적으로 정리하고 싶다라는 정도로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이 정도면 소송 가도 안 돼. 이 말은 상대방에게 약간 협박처럼 들리는데요. 이 말 역시 역효과를 내는데 기여를 합니다. 60대 초반의 남편은 아내와 이혼 합의 중에 분노가 끌어오르니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럼 나도 소송 갈 수밖에 없어. 소송으로 가도 너는 더 못 받아. 이 말을 해대자 상대방은 정말 이거는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는 금방 느껴지는 거죠. 그리고 남편이 뭔가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뉘앙스를 느끼게 됩니다. 이 말을 하게 되는 순간부터 상대는 협의를 멀리합니다. 멈춰버리는 거죠. 대화는 단절되고 모든 내용을 변호사 통해서 법대로 하자라고 하면서 결국 실제 이혼 소송으로 전환된 사례였습니다. 협의 단계에서 소송 언급은 가능한 한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상대방을 이 방어 모드로 만들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유연성, 그러니까 대화의 어떤 협상 테이블에서의 유연성은 떨어지고 재산 분할을 해줘야 하는 쪽이 최소한만 주려고 하는 태도로 바뀌게 됩니다. 소송 가능성은 상대방에 대한 위와 같은 협박성 말이 아니고 준비로 보여줘야 됩니다. 자료를 정리하고 계산된 안을 제시하고 차분한 태도로 응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세 번째 피해야 될 말은요, 당신이 잘못했잖아. 설사 상대방이 잘못한 게 사실이어도 먼저 말하면 불리한 이유가 있습니다. 남편의 외도 정황이 있었던 부부의 사례인데요. 아내는 협의 자리에서 막 사실을 따져 묻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바람 폈잖아. 그럼 더 줘야 되는 거 아니야? 결과는 이랬습니다. 남편은 그 사실에 대해 부인하고요. 협의는 결렬되고요. 감정은 싸움으로 격화돼서 결국은 위자료 입증도 거의 힘들어졌던 이런 사례입니다. 협의 과정에서 소송으로 갈 때를 대비한 이런 준비까지 같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못을 먼저 공격하게 되면 협의는 판결을 내는 그런 싸움으로 바뀌게 되는 거고요. 협의는 책임을 가리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조건을 정리하는 것에 집중하시는 게 좋습니다.
상대의 잘못은 도덕적 공격이 아니고 카드로 남겨둬야 됩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너가 잘못했잖아. 이만큼은 줘야 돼. 이 말은 피하시는 게 왜 유리한지 아시겠죠? 협의연 시 가능한 한 피해야 될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나는 아무 준비도 없어. 이렇게 솔직하게 말해버리는 거. 이게 상대방에게 측은지심을 일으켜서 나한테 유리할까요? 아닙니다. 이게 오히려 역효과가 가져올 때가 많습니다. 전업주부였던 여성의 사례인데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혼자 살 준비가 안 돼 있어. 경제적으로 너무 불안해. 이 말 이후에 협상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럼 더 못 줘. 어차피 네가 감당 못할 거잖아. 라고 하면서 남편이 한 발짝 뒤로 물러서고요. 아내의 주도권은 완전히 상실된 경우입니다. 이 말은 상대방에게 너는 선택지가 없다 라고 하는 정보를 줘버린 거거든요. 특별히 이 측은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정말 안쓰럽게 생각해서 더 많이 줄이라고 기대하고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먹혀 들어갈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대부분은 이 말은 우리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협의에서 선택지가 없는 사람은 조건을 끌어올리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불안은 상담실에서 변호사에게 말하고 배우자와 협의 때에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례인데요. 아이들도 당신이 문제라 그래! 라고 하면서 아이들을 끌어들이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자녀를 부부의 협의원에 끌어들이는 이런 말의 파괴력은 정말 엄청납니다. 이 말은 협의뿐만 아니고 이혼 이후의 관계까지도 망가뜨리는데요. 아내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도 다 당신이 문제라고 해. 이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이런 상대의 어떤 극단적인 반발을 초래하고 아이들과의 관계도 악화시킬 수 있는 이런 발언, 이것은 정말 협의혼이 아니고 일상의 대화에서도 피해야 될 그런 말이죠. 이 사례는 결국 협의가 결렬됐습니다. 자녀를 근거로 삼는 순간 협의는 감정 전쟁이 되어버립니다. 동시에 이혼 후 자녀 관계에도 깊은 상처를 남기게 되죠. 자녀는 절대 부부의 이혼 협상 카드가 아니라 지켜줘야 할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협상이라고 하는 거, 협의라고 하는 것은 말을 잘하는 자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협의원에서 중요한 건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말을 하면 상대의 행동이 어떻게 바뀔까? 이 질문을 한 번만 더 스스로에게 거치면 불필요한 손해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협의는 약해지는 과정이 아니고 내 삶을 지키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오늘 기억하실 건 딱 한 가지입니다. 협의는 진심을 먼저 꺼내는 자리가 아니고 결과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협의원에서 반드시 준비하고 들어가야 할 3가지 자료를 함께 사례를 기준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보다 자료가 결과를 바꾸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도 여러분들의 선택이 조금 덜 아프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정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